안녕하세요, 닥터 꼬집입니다. 많은 환자분들이 치아가 굉장히 건강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데 치과에 대한 공포감도 있기도 하지만 본인 치아가 안 좋은 걸 알았을 때 치과에 갔을 때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치아가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오는데, 그렇게 빠졌을 때 이제 그 치아 빠진 거에 대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 치과를 갔는데 갑자기 그 치과에서 이 앞에 것도 같이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미뤄서 이게 망가졌나? 아니면 그 앞에 치아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쓸만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나?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찾아오신 분이신데 이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금니가 부러져서 치아를 발치를 했는데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? 이 치아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리고 그 옆에 치아도 통증이 지금 생겨버렸는데 지금 이것까지 뽑고 2개를 임플란트를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 앞에 치아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뽑자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는데,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아 발치가 된 거죠. 근데 발치된 상황을 보면 참다 발치한 게 딱 느껴져요. 뼈 레벨이 보면 원래 굉장히 건강한 뼈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반대편도 보면 굉장히 건강한 뼈 레벨이 다 유지되고 있으신데 이쪽에 뼈 레벨이 이만큼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앞에 치아 같은 경우에도 이 뒤쪽에 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치아도 오래 못 쓰니까 요것도 뽑고 임플란트를 여기에 2개를 하자, 요렇게 이제 동네 치과에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앞에 치아는 한번 살려보고 대신에 여기를 살리고 이 뼈 레벨이 낮아진 상태에서 해버리면 예후가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치아는 환자의 통증이 조금 심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치료를 해서 증상 조절을 좀 하고 이 뒤쪽의 뼈 레벨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이 뒤쪽의 뼈 레벨을 올려주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 할 때 뼈 레벨을 상반까지 올려주는 게 이 치아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. 그래서 그 노력을 한 거죠.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를 해놨는데 맨 처음에 보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지금 이 공간이 없으면 교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치아는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져요.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앞에 치아에 묶어줘야 돼요, 철사로.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게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인데 위쪽 치아가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를 해드린 거죠. 그리고 이 치아도 잇몸이 너무 안 좋죠. 근데 어쨌든 세이브 하기로 했으니까 이 뒤쪽을 보니까 임플란트 했는데 이쪽이 원래는 뼈가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절반이 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. 그나마 의지할 거는 혀 있는 쪽에 뼈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뼈 이식을 해서 뼈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이 앞쪽의 뼈 레벨도 최대한 올려서 뼈 이식을 잘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밑에 신경관도 있지만 이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키고 이쪽 레벨의 뼈 이식을 잘 해준 거죠. 그리고 여기 앞에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기로 한 거고,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잇몸도 잘 낫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위로 연결을 하는 고정력이 괜찮아서 지대줄을 만들어주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을 해줬어요. 지금 보면 여기는 신경치료 됐죠.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뼈 이식한 흔적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치아는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오셨을 때 생각나세요? 뼈 레벨이 지금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치아는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치아인데 여기 뒤쪽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명이 증가한 거라고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 주변 치아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뼈 이식 술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앞에 끝에서 두 번째가 여기가 잇몸이 안 좋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거는 세이브를 했고 수명이 증가가 됐고 뒤쪽 임플란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해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치료 전에 힘든 상황에서 왔지만 치료 후에 한 2년 되는 시점까지도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치료 전에 신경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임플란트를 해서
머리를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이 치아 오래 못 쓴단 말이에요. 임플란트 여기 해가지고 결국 두 개를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겠었겠지만 저는 이 치아는 살리고 여기 임플란트를 할 때 뼈 레벨을 최대한 상반까지 올려줘서 이 앞에 치아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임플란트를 했다.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오셨을 땐 3년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고 이쪽에 뼈가 점점 건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병원에 체크업을 오고 계시는 환자분이십니다.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환자분의 고민 같은 경우에는 이 맨 끝에 치아 같은 경우에 치아가 부러져서 발치가 됐대요. 근데 맨 끝 치아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임플란트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실은 이 위에 치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큰 어금니가 위에 치아가 있을 거고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뭐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치아에 수복을 안 해주면 이 위에 치아가 쓸모가 없는 치아가 돼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중력의 영향 때문에 금방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치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쪽에 임플란트를 빨리 수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제가 뭐 말릴 방법은 없지만 저는 하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이 환자분은 그래서 이쪽으로 잘 쓰다가 이 치아가 아파오는 거죠. 그래서 이 치아가 아픈 이유를 봤더니 여기가 뼈가 이렇게까지 녹아 있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뼈가 녹으면 이쪽 부분에 이제 신경이 죽어가면서 이제 치수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치아까지도 이제 뽑아야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두 개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라는데 나는 이 앞에 치아는 지금 흔들림도 없고 불편감이 없는데 이걸 왜 뽑으라고 하지?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뒤쪽에 뼈 레벨이 굉장히 낮게끔 여기까지 지금 뼈가 녹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앞쪽의 뼈 레벨을 봤을 때는 이 앞쪽은 다 건강하게끔 뼈가 차 있으니까 뽑을 이유가 없죠. 그리고 이 앞쪽 뿌리는 뼈가 잘 붙들려 있으니까 이 치아가 아직은 흔들림이 없는 거고 근데 뒤쪽 뿌리의 뼈 레벨로 봤을 때는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린 거는 이 치아를 일단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하면 통증은 잡힐 겁니다. 그리고 이 치아의 수명을 늘려야 돼요. 수명이 뭐 때문에 지금 예후가 불량한 거죠? 뒤쪽에 뼈가 안 좋은 바람에 염증이 심한 바람에 뼈 레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뼈 레벨을 올리자. 이 위쪽까지도 뼈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치아는 예후가 불량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수명을 올리기 위해서 뼈 레벨을 증가시키는데 뼈 레벨을 증가시킬 때 이건 언제 하느냐? 뒤쪽에 임플란트를 할 때 시행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솔루션은 어떻게 됐냐면 이쪽을 갖다가 임플란트 수복을 했죠. 수복을 어떻게 했냐? 여기에 임플란트를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또 위험한 거는 여기 신경관이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깊이도 못 들어가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어주는데 이 뼈 레벨을 이 부분의 뼈 이식을 통해서 올려주자. 어떻게 보면 가짜 뼈 이식을 하는 거죠. 이쪽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임플란트 하면서 여기에 뼈를 갖다가 꽉 채워서 뼈 이식을 해주면 이제 이 뼈가 내 몸에서 뼈를 받아들여 주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임플란트의 예후 관찰을 해보면 이 환자분 4년 정도까지 예후 관찰을 했죠. 이쪽에 뼈가 임플란트 하면서 뼈 이식한 게 잘 유지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치아는 뼈 레벨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임플란트를 하느냐? 주변 치아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임플란트.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치아 하나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주변의 치아의 뼈 레벨이 낮을 때 임플란트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이쪽에 뼈를 만들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시기고 그게 발치를 할 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힐링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뽑자마자 임플란트 들어가면서 그쪽에 뼈 이식을 잘 해주면 생각보다 여기 뼈 레벨을 굉장히 높이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뼈 레벨을 올리는 주변 치아의 수명을 늘리는 임플란트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코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.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